네, 우리가 다시 이제 앤더슨 공기역학 책으로 넘어와서 책의 16장 쿠엣 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한번 이래 보시면 우리가 이번 학기 강의에서 제일 먼저 다룬 게 지회방정식 부분입니다. 지회방정식 부분이 책으로 보자면 4장 파트 4의 비스코스 플로 점성 유동에서 챕터 15장을 우리가 한참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유체역학이나 공기역학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고, 결국 지배방정식을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적분형으로 배웠던 지배방정식을 이제 미분형으로 표현하고, 그것들의 상세한 물성치, 쉬어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점성 에너지에서 수치 소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15장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 방정식들을 결국에는 우리가 복잡한 식을 어널러틱하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수치적인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나비아스톡 방정식의 컨벡션 텀, 디퓨전 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디 방정식으로 축약을 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프만 책에서 다뤘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 원래 유체역학의 지배 방정식의 가장 심플한 형태들 가지고 수치 해석의 방법론을 이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결국 미분식을 편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finite difference 형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문제였고, 그 이제 파라볼릭한 형태, 엘립틱한 형태, 그리고 하이퍼볼릭한 형태에 따라서 어떤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런 지식을 일정 정도 가지고 다시 이제 지배방정식으로 와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이그젝트 솔루션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로 쿠엣 플로를 다루고 잡니다. 이 쿠엣 플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두 개의 평판이 무한히 긴 평판 있고, 이 수조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곳이죠. 수영장 같은 곳이 있고, 이 수영장에 킥보드 같은 걸 이렇게 위에 올려놨습니다. 물에 동동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큰 킥보드를 여기서 어떻게 일정한 속도 V로 당기는 거죠. 자, 그러면 힘을 줘가지고 당기니까 나는 분명히 어떤 힘 F를 줘가지고 어떤 일정한 속도로 당기고 있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기는 힘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힘 F를 줘서 이 물체를 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일정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 합력이 0이라는 얘기고, 그죠? 합력이 0이니까 가속도가 없고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어떤 힘 F를 줬단 말이죠. 당겼습니다. 당겼는데 이게 0이 된다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그 반대 방향은 어디서 작용하는 것입니까? 이 물과 맞닿은 면에서 뭐가 작용하는 거죠? 항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항력이 작용해서 나가 당기는 힘하고, 즉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려면 내가 이 항력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으로 이 물체를 당겨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렇게 당겼을 때 이 물체의 각 지점마다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요 바닥면은 멈춰 있으니까 여기서 속도는 0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죠? 그리고 요
물체가 움직이는 것과 물이 맞닿아 있는 요 지점에서 유체는 V의 속도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유체를 그런 속도로 당기게 되니까, 그죠? V의 속도로 움직이게. 이 사이에서 속도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직선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이렇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나? 이게 결국에는 이 어떤 유체에 힘이 작용했고, 그럼 그 힘에 따라서 유체 운동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사이에 솔루션은 도대체 이 속도 분포는 y에 따른 속도, x 방향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지배방정식을 풀므로써 이그젝트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그젝트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이렇게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구할 수 있고, 이걸 풀어보면 저 y 방향 속도가 결국에 어떤 직선형의 속도 분포를 가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의 지배 방정식을 이제 incompressible, 즉 밀도가 일정한 문제로 생각했을 때, 또는 compressible, 자, 압축성이 고려될 만큼 얘가 빠른 운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뭐 베어링이 있는데, 그죠? 베어링이 있고 이 안쪽은 멈춰 있고 바깥쪽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의 유동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면 이건 더 이상 비압축성으로 다룰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또 솔루션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 경우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 방정식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만 되죠. 그죠? 우리 고속공기역학 할 때 열적 변화, 온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죠? 그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식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압축성이 고려되게 되면 더 이상 이그젝트한 솔루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고, 그때는 수치적으로 어떤 슈팅, 즉 초기 값을 넣어보고 끝값을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거꾸로 찾는 방법. 그래서 한 번씩 쏴본다 라는 의미로 슈팅 한다고 해서 슈팅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finite difference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을 지금 이런 문제를 푸는데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16장에서 책을 다뤄보고, 책에 보시면 16장은 이제 스페셜 케이스로 쿠엣 플로우를 다루고 있고, 17장은 Introduction to Boundary Layer, 이제 물체 표면에 발생하는 경계층에 대한 도입, 그리고 18장은 레미나 바운더리 레이어, 측류 경계층, 19장은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 난류 경계층, 뭐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뭔가 다룰 수 있는 것은 이런 쿠엣 플로라든지 아니면 관 내부의 어떤 유동, 이런 걸 포아젤 플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경계층, 뭐 이런 것에 관해서 어떤 이론적인 그 설명들이 많이 있고, 거꾸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16장부터 19장의 내용 외의 것들은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들이란 얘기죠. 예를 들어 항공기 주변의 유동, 이런 것들은 이그젝트 솔루션도 없고, 또 그냥 간단히 어떻게 뭐 우리가 간소화해 가지고 뭐 가정을 통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원래 풀라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을 통으로 이제 수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점성 유동 중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일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예전에 이번 학기 초반에 배웠던 지배방정식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배방정식은 continuity, 이게 이제 질량 보존에 관한 식이죠. 그죠? 이걸 컨트롤 볼륨 형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운드 T, 라운드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밀도를 전체 적분 요소로 다 적분하면 질량이 되죠. 총 질량의 시간 변화율을 하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로 V, 즉 M 다트죠. 그죠? 그거 두 개의 합인 0과 같고, 이놈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 우리가 다루는 컨트롤 볼륨과 컨트롤 서피스로 구성되는 이 시스템의 총 질량의 변화는 0과 같다.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컨티뉴어티는 이렇게 표현될 테고, 그리고 모멘텀 이케이션. 모멘텀 이케이션은 뭐를 표현하는 것입니까? 어떤 시스템에 힘이 주어지면 그 시스템의 총 운동량 변화량은, 시스템 전체 운동량 변화량은 외부에서 주어진 힘과 같다. MA 하고 똑같죠. 그죠? 이 식을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써보면,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이놈은 로 V 전체 볼륨에 대한 적분 더하기 컨트롤 서피스,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운동량, 여길 dm 다트라고 써도 되죠. 이놈이 dm 다트니까. 그죠? 이거와 힘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힘에는 바디 폴스가 있고, 그죠? 또 서피스 폴스가 있죠. 그리고 서피스 폴스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수직한 힘 P가 있고, 그죠? 더하기 shear 스트레스의, shear 스트레스는 텐서고, 그죠? 이 shear 스트레스의 노멀 성분에 대해서 이 두 개의 합과 면에 대한 성분으로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수직한 성분과 평행한 성분 두 개를 지금 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이거 더하기 그 다음 바디 폴스로서, 바디 폴스는 컨트롤 볼륨 전체에 작용하는 놈이죠. 그죠? 이놈은 로 F 벡터 dV,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이퀘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이퀘이션은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Q 다트 마이너스 W 다트는 DT분의 D 토탈 에너지입니다. 그죠? 근데 유체 역학에서의 이 토탈 에너지라는 것은 E 플러스 2분의 V제곱, 요런 양이죠. 그죠? 토탈 에너지니까, 그죠? 총 운동량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놈을 이제 또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써보면 로 그래서 이놈을 그냥 이 토탈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 토탈이 있고 로 질량 요소에 대해서 이 양들을 다 더한 양의 시간 변화율하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ET 토탈 에너지가
dm 다트, 즉 질량 유량을 통해서 들어오는 총 에너지의 합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저 Q 다트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오는 양이 있죠. 그죠? 컨트롤 볼륨 전체에 대해서 Q 다트가 있고, 그죠? Q 다트 로 dv가 있고, 이놈은 뭐 레디에이션이나 또는 기타 볼륨 전체에서 발생하는 어떤 열이 있을 때 표현되는 것이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열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놈이 뭡니까? 컨덕션 되는 양이죠. 그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열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놈은 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열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열이라는 놈은 방향성을 갖고 있죠. 그죠?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유체 요소에 대해서는 어떤 기계적인 전기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걸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자, 그래서 Q 다트는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에서 일이라는 것은 유체가 하는 일이 있죠. 그죠? 압력 일이 있습니다. 또 근데 압력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쉬어 스트레스도 일을 하죠. 그리고 그 놈이 하는 놈은 결국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P 플러스 타우 벡터의 노멀 벡터. 요 놈과 속도 벡터가 서로 내적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놈 곱하기 면의 방향과 일치해야 되니까, 그죠? 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될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거 했었죠. 그죠? 또 바디 폴스가 작용했을 때도, 그죠? 이게 이제 만약 중력이라면 위치 에너지가 되죠. 로 F 벡터, 속도 벡터, 그죠? dv 뭐 이런 식으로 식이 또 표현되게 될 겁니다. 적분형은 이렇게 표현되고, 미분형으로 우리가 앞에서 식을 다 표현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미분형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저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미분, 예를 들어 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로 v 컨티뉴어티케이션에서 노멀 벡터, 즉 컨트롤 서피스의 수직한 방향으로 어떤 로 v, 즉 운동량이 지금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이게 질량 유량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놈하고 다이버전스 시어렘이라는 게 컨트롤 볼륨에서 다이버전스 로 v를 전체 볼륨에 대해서 즉 볼륨 내의 모든 곳에서 로 v에 대한 다이버전스를 구해서 다 더해버리면 서로 상쇄되고 해서 바깥에 로 v 양만 남는다. 이런 이론이죠. 그죠? 예, 수학적으로 우리가 식을 면적분을 부피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바꿔서 continuity, momentum, energy equation을 각각 따로따로 쓰게 되면 그게 이제 미분형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continuity에 대해서 써보면 결과적으로 라운드 t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로 dv 플러스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적분을 컨트롤 볼륨에 대한 식으로 바꿔낸 겁니다. 컨트롤 볼륨으로 바꿔내면 다이버전스 로 v의 dv가 되고, 그죠? 그러면 이 식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라운드 t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식을 써보면 컨트롤 볼륨이 되고, 여기에 라운드 t, 라운드 로가 되고, 더하기 다이버전스
로우 V의 전체 볼륨에 대해서, 즉 이 안에 있는 양을 모든 볼륨에 대해서 다 더해서 항상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이놈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결론을 이루게 되냐면 매우 작은 최적 요소에 대해서 이 식은 모든 공간에서 성립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질량 보존에 관한 관계식을 나타내고 모든 작은 요소에 대해서도 질량이 보존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유체는 모든 공간에 빠짐없이 존재한다. 그래서 연속되어 있다. 그래서 continuity, 우리말로 연속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우리 XYZ 공간상의 모든 곳에서 유체의 흐름이 있다면 그 유체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 관계식이 성립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식을 성립하지 않는 유체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모멘텀 이케이션 식을 보면 여기에서 컨트롤 서피스에 있는 적분은 요 식이고 요 식과 요 식은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놈들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볼륨에 대한 적분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컨트롤 볼륨에 대한 적분으로 이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멘텀 이케이션이 라운드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로 V dV 더하기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여기 V 벡터 dm 닷으로 표현했는데 그걸 풀어 써보면 V 벡터의 로 V 노멀 벡터 ds로 표현되고 또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 표면 수직 수평하게 작용하는 힘은 이게 마이너스 p 플러스 타우 노멀 벡터 d 여기 노멀 여기에 마이너스 p 플러스 텐서의 노멀 벡터가 내적이 되면 이놈이 벡터 성분이 되고 그죠? 그 다음 여기에 이놈과 노멀 벡터 ds 이런 형태로 되고 여기 컨트롤 서피스가 볼륨이 있고 로 f dv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이놈을 컨트롤 볼륨 형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볼륨 표현하면 다이버전스 로 v 이런 식으로 식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볼륨에 대한 양이 되고 이놈은 여기는 또 컨트롤 볼륨의 형태로 표현하면 이놈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가 되죠. P라는 놈은 스칼라 양이니까 그죠? 그레디언트 플러스 자 텐서에 내적이 되어 있는 놈을 다시 다이버전스를 취하게 되면 내적이 없어지고 그죠? 앞에 다이버전스가 오는데 텐서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취하니까 이놈은 결국 벡터가 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놈의 dv가 되고 그죠? 이게 다시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가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다 컨트롤 볼륨의 형태로 표현됐고 요 놈을 한 번에 써보면 자, 로 V가 되고 더하기 다이버전스 로 V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가 아닌 거죠. 여기서 둘 중에 하나는 이 벡터로 표현되는 이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놈은 마이너스 P, P의 그레디언트가 되고 더하기 다이버전스 shear 스트레스의 다이버전스로 표현되고 여기서 로 F 이게 이제 바디 포스가 되죠. 그죠? 식이 이렇게 표현되게 될 겁니다. 이게 모든 점에 대해서 모든 공간에 대해서 이 관계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풀어 써보면 U에 대해서 써보면 라운드 로 U 라운드 T 더하기 다이버전스 로 V U가 되는 것이고 이놈은 이제 X 방향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P라는 놈은 라운드 P 라운드 X 라운드 P 라운드 Y 라운드 P 라운드 Z를 나타내는 벡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X에 대해서 써보면 이놈은 라운드 P 라운드 X만 남을 것이고 여기에 다이버전스를 취한다는 것은 미분한 양을 다 더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타우 어떻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이버전스를 취하는데 타우 중에 x를 향하는 성분 3개에 대한 다이버전스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x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취하는 거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타우 xx가 될 테고 여기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타우 xy가 되고 라운드 z분의 라운드 타우 xz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바디 포스도 fx 방향 힘 성분. 중력이 z 방향이면 이놈은 0이 되겠죠. 그죠? 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놈은 어떻게 풀어 쓸 수 있습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고 요 놈은 로 u u가 되고 라운드 y의 즉 다이버전스라는 놈이 각 방향을 미분해서 그 놈들을 더하는 거니까 여기는 로 u가 아니고 v 벡터가 안에 남아 있으니까 로 v u가 되고 라운드 z 라운드 로 w u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vw도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이케이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식을 정리해 보면 dt가 아니고 라운드 t 라운드 로 et가 되겠죠. 더하기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로 et의 v 벡터가 되겠죠. 앞쪽에서 여기 보시면 에너지 이케이션에서 요 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컨벡션 텀을 풀어 써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놈이 뭐와 같냐면 외부에서 바디 포스처럼 컨트롤 볼륨 전체에 작용하는 어떤 열 더하기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즉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컨덕션이라고 부르죠. 전도입니다. 이놈은 다이버전스 K 카파 그레디언트 T 이렇게 식이 되고 이놈이 Q가 되는 거죠. 그죠? 앞에 식을 잘못 썼나? 자, 컨트롤 서피스에 열이 들어온다는 개념이니까 여기에 사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정리해보면 식이 이렇게 다이버전스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이버전스 압력에 대한 놈을 따져보면 PV가 되고 슈어 스트레스에 대한 놈도 내적이 되죠. 그죠? 타우 속도 벡터. 여긴 타우는 텐서고 벡터와 내적을 하게 되면 이 양은 벡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이버전스가 오게 됩니다. 더하기 바디 폴스 곱하기 속도 벡터. 이런 식으로 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식을 쓸 때 이 중에 물질의 특성과 상관없이 유동의 특성에 해당되는 놈이 이 놈이죠. 그죠? 흐름을 통해서 압력이 주어진 일이고 이 놈을 이쪽으로 딱 넘기면 그죠? 로 ET가 아니고 여기 뭐가 될까요? 엔탈피가 되죠. 토탈 엔탈피 성분이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이 세 개의 식을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인컴프레서블 가정을 넣게 되면 인컴프레서블이라는 가정을 쓴다는 얘기는 밀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슈어 스트레스 앞에서 우리가 슈어 스트레스 타우 XXX와 이걸 텐서형으로 보면 타우 IJ라는 놈은 그죠? 2뮤 SIJ 빼기 3분의 2 다이버전스 V의 델타 IJ 그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인컴프레서블이니까 컨티뉴어티에서 보면 컨티뉴어티 방정식으로 보자면 라운드 로 라운드 T 더하기 다이버전스 로 V는 0인데 밀도가 일정하니까 시간은 없죠. 그죠? 밀도가 시간에 따라 안 바뀌니까요. 그죠? 그리고 밀도 로가 상수니까 밖으로 빠져나오면 결과적으로 이 식은 뭐가 되냐면 이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속도 벡터를 알 때 다이버전스를 구해서 그 놈이 0이면 인컴프레서블이다 하는 게 요 얘기죠. 그죠? 다이버전스 V가 0이라. 그러니까 인컴프레서블이라면 요 항이 0이 되는 거죠. 이놈이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타우 IJ는 2뮤 SIJ 이런 형태로 식이 표현된다는 것이죠. 또 풀어 써보면 라운드 UI, 라운드 XJ, 라운드 UJ, 라운드 XI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간결해지죠? 그죠? 자, 이런 조건을 적용해서 식을 간단히 쓰게 되면 인컴프레서블에 대해서 조금 더 간결한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초반부에 15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 지회 방정식들을 이렇게 쭉 한번 유도를 해봤었습니다. 그죠? 그걸 지금 다시 한 번 더 식을 복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쿠엣 플로에 대해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저 방정식을. 그리고 문제가 간단하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저 방정식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이퀘이션 말고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운드 로 라운드 T 더하기 다이버전스 로 V는 0인데 자, 우리는 지금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운드 T는 0입니다. 이런 유동을 스테디 플로우라고 부르죠. 즉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지금 존재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유체는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우리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간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이 전체로 놓고 보면 속도는 항상 일정한 거죠.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다이버전스 V는 0으로 식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멘텀 이케이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항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놈은 다이버전스 로 U V가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X 더하기 다이버전스 타우 XI 이렇게 되고, 여기에는 지금 바디 폴스 이런 거 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또 Y 방향에 대해서 해보면 로 V 속도 벡터는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 더하기 타우 다이버전스 타우 YI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개의 식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특수한 조건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쿠엣 플로는 외부에서 어떤 운동량을 줘가지고, 즉 힘을 줘가지고 이 판이 움직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판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유동의 어떤 변화가 지금 발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유동을 모멘텀 드리븐 플로라고 부릅니다. 즉 외부의 어떤 모멘텀이 유동에 주어졌고, 그놈으로 인해서 유동 현상이 지금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움직이는 이 판이 유동에 어떤 마찰을 일으켜서, 그죠? 쉬어 스트레스가 작용했고, 그 쉬어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동의 어떤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죠. 또 스킨 프릭션이 작용함으로 해서 사실 열적으로 보자면 점성 어떤 소산이 일어나 가지고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사실 이 손을 비비는 문제하고 똑같죠. 내가 오른손을 멈춰 놓고 딱 붙인 다음에 왼손을 이렇게 위아래로 비빕니다. 그러면 따뜻해지죠. 왜 따뜻해집니까? 손에 이 습기가 있고, 그죠? 손에 습기가 있고, 그 습기가 일종의 이 문제로 치자면 요 D에 해당되는 요 사이에 손에 습기가 있는 거죠. 습기가 있고 움직이는 손이 무빙 플레이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동을 결국 움직여내는 거죠. 매우 좁은 공간에 유체가 있고 그 유체를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표면 마찰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손을 비비는 행위는 진짜 피부와 피부가 바로 직결에 닿아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딱 그 쇠처럼 두 쇠가 딱 붙어가지고 일으킨다. 그런 경우에는 쇠가 깎여 나가죠. 만약에 우리 손에 땀이 없다면 우리 손에 지문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이 표면에 이 습기가 우리 손 피부에 손실을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죠. 대신 거기서 어떤 마찰이 일어남으로 해서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마찰열이라고 부르고,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비스코스 디스페이션. 다른 말로 이 마찰 비스코스 디스페이션은 마찰열인 겁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위아래 판은 XY 방향으로 무한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만약 특정한 어떤 X 지점에서 얻은 속도 분포하고 다른 어떤 X 지점에서 얻은 속도 분포는 같겠죠. 그죠? 각 지점마다 X 방향으로 달을 하등에 지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판이 무한히 길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수학적으로 보면, 즉 X 방향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걸 속도 성분이라는 것은 UVW가 있는데, 그죠? 지금
속도 성분 크기를 갖고 있는 놈은 모멘텀이 X방향으로만 주어졌기 때문에 X방향 모멘텀만 바뀌는 거지 Y방향, W방향으로 유동의 흐름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죠. 판과 판으로 막혀져 있는데 이쪽 방향, 즉 Y방향으로 어떤 유동이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는 Y방향과 W방향으로 속도는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문제의 지점 W방향이라는 것은 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그 방향으로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이 문제는 그냥 2차원 문제로 2차원 문제, 2dimensional problem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위의 식을 다시 한번 보면 자, continuity equation에서 다이버전스 V가 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놈 풀어서 보면 라운드 U,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V, 라운드 Y가 되겠죠. Z방향은 지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이 continuity equation이 자동으로 충족이 되죠. 왜냐하면 U는 X방향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X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U의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X방향 속도 성분은 Y방향으로만 바뀌죠. 그래서 이놈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도 0이라는 얘기죠. V라는 놈을 Y로 미분했는데 0이 나왔다. 그러면 V라는 놈은 상수거나 0이어야 되죠. 근데 이 문제의 특성상 V라는 놈이 0이니까 이놈도 0인 거죠. 그래서 이 식은 무조건 continuity는 지금 이 문제에서 무조건 만족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위의 식에서 X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을 한번 다시 풀어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버전스 로 U V 벡터는 어떻게 풀어집니까? 라운드 로 U 제곱이 되고, 그죠? 라운드 X 그 다음에 라운드 로 U V를 Y로 미분한 놈이 되고 이 놈이 뭐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P 라운드 X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슈어 스트레스의 다이버전스를 풀어서 보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타우 XX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타우 XY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일단 X방향으로 미분된 양은 모두 0이 될 겁니다. X방향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놈은 0, 이놈도 0, 또 라운드 X인 이놈도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Y방향 속도 V죠. 스몰 V가 또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항도 0이 되죠. 무슨 말입니까? 모멘텀 이퀘이션에서 살아남는 항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타우 XY를 Y로 미분한 놈이 0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이 타우 XY는 뭡니까? 타우 XY는 뮤의 라운드 U, 라운드 Y 더하기 라운드 V, 라운드 X죠. 그죠? 그럼 요 두 번째 항도 0이 되고 그래서 살아남는 놈은 이 놈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X 모멘텀 이퀘이션에서 이 식이 유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또 마찬가지로 Y 방향 모멘텀 이퀘이션. 자, 이거는 풀어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요 식에서 V가 0이니까 그죠? 이놈 통으로 날아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식을 우리가 풀어 써보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머시가 되는데 일단 이놈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놈은 뭐가 됩니까? 타우, 여기에는 타우 YY가 오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타우 YY라는 놈은 뮤 곱하기 라운드 V, 라운드 Y가 되겠죠. 근데 V를 Y로 미분한 놈도 0이니까, 그죠? 이 놈도 0일 겁니다. 그럼 살아남는 놈은 오직 라운드 P, 라운드 Y인데, 이 놈도 0이라는 얘기입니다.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냐면, 압력이 X방향으로 변화가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멘텀 이퀘이션으로부터 압력을 Y로 미분한 놈이 0이라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압력은 어떤 콘스탄트 값이다. 즉 압력의 변화는 이 문제에서 압력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 방정식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요거를 싹 지우고 에너지 방정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제일 앞쪽에 있는 놈이 이 놈이죠. 라운드 T는 필요가 없고, 그죠? 그러면 다이버전스 로 H V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이 되는데 이 놈은 풀어 써보면 에너지 이퀘이션 앞에 항입니다. 그죠? 토탈 엔탈피고 그럼 이 놈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로 HU가 되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로 HV가 되죠. 그죠? 근데 X로 미분한 놈은 무조건 0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서는 V 값이 스몰 v가 0이니까 이 놈도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항은 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외부에서 뭐 레디에이션이 있다든지 태양빛이 쬐다든지 지금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죠?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있는 항이 다이버전스 Q, 그죠? 전도로 인한 에너지니까 카파 그레디언트 T입니다. 그죠? 그럼 이놈을 풀어 써보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카파 그레디언트 T라는 놈은 라운드 T, 라운드 X죠.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는 라운드 Y, 카파, 라운드 T, 라운드 Y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로 미분한 놈은 또 0이니까 이 놈은 없습니다. 근데 Y로는 온도도 지금 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놈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놈은 뭡니까? 압력 1은 이미 왼쪽으로 넘겼었고, 그죠? 그 다음에 슈어 스트레스 항이 있죠, 그죠? 슈어 스트레스인데 이 놈은 타우 속도 벡터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이버전스니까, 그죠? 또 이 식은 풀어 써보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머시기인데 이 놈은 무조건 0이 될 거니까 안 쓰겠습니다. 여기서 라운드 Y 라운드인데 여기에 들어오는 놈은 타우랑 속도 벡터를 내적한 놈인데 이 놈은 Y 성분을 이미 갖고 있는 놈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놈은 날아가고 요걸 풀어 써보면 이제 또 라운드 Y분의 라운드가 있고 타우 Y랑 속도 벡터를 하니까 타우 Y X 곱하기 U 더하기 타우 YY의 V 식이 이렇게 나눠지겠죠. 2차원이니까. 여기서 또 V라는 놈은 또 0입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그래서 여기 남는 놈은 여기서 남는 놈은 요 놈만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 방정식 전체에 대해서 식을 쭉 해서 살아남는 놈은 열 전도로 인한 놈 하나랑 그 다음에 요게 마찰열을 나타내죠. 마찰열 중에서 요 항 하나가 남는 거죠. 그래서 요 둘을 다시 써보면
라운드 y 카파 라운드 t 라운드 y 더하기 또 y로 미분한 놈인데 이 중에서 타우 xy라는 타우 yx라는 놈은 결국 뮤 라운드 u 라운드 y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뮤 u 곱하기 라운드 u 라운드 y를 y로 미분한 놈. 그래서 에너지 이케이션 중에 살아남는 놈은 요만큼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 이렇게 원래 아주 복잡했던 지배 방정식 중에 으로부터 이 식에 적합한 이 식에 맞는 조건들 v 즉 y 방향 속도 성분은 없다. 그리고 x 방향으로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x 방향으로 미분한 놈은 무조건 0이다. 이런 조건들을 이제 적용해 가지고 0이 되는 항들을 다 지우고 나면 최종적으로 남는 식은 요 세 식이란 얘기입니다. 이건 풀 수 있는 식인 거죠. 그죠? 이건 풀 수 있는 식이고 그리고 뭐 요 중에서 1번식, 2번식, 3번식이라고 하면 2번식의 결론은 이미 나왔죠. 압력은 콘스탄트다. 즉 압력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는 식은 1번하고 3번식입니다. 자, 1번식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자, 속도를 y로 미분한 놈을 또 y로 미분한 게 0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식을 풀면 u가 속도 성분 u가 y에 관한 함수로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에너지 이케이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앞쪽에 있는 식은 온도에 대한 미분식이고 뒤쪽에 있는 식은 속도에 대한 미분식이네요. 자, 근데 1번식에서 즉 x방향 모멘텀 이케이션에서 속도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가 얻었다고 하면 그냥 대입하면 되죠. 요 에너지 이케이션의 두 번째 항에는 이 식을 대입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항이 결정이 되니까, 그죠? 오직 에너지 이케이션은 또 온도에 대한 어떤 함수로만 남겠죠. 그래서 그 식을 또 풀면 온도에 대한 분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그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그 솔루션은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바운더리 컨디션 또는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져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는 스테디 문제입니다. 스테디 문제니까 이니셜 컨디션은 필요 없고 바운더리 컨디션만 있으면 되죠.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바닥면에서 속도는 0이어야 되고 자, 두 판 사이의 거리가 d로 주어져 있으니까 y가 d일 때 속도는 플레이트의 속도와 같다. 이 조건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도에 대해서는 u, y가 0인 곳에서 속도는 0이고 u, y가 d인 곳에서는 속도가 u2로 표현된다는 것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겠죠. 온도는 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y가 0인 곳에서 내가 벽의 온도를 안다고 치면 벽의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그 온도 값이 될 테고 또 D인 곳에서 즉 평판의 온도를 또 알아야 되겠죠. TE. 근데 이 온도에 대해서는 표면의 온도가 일정할 수도 있지만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우리 여름에 창문의 유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리의 온도는 밖에서부터 열이 들어오면서, 그죠? 점점 가열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죠. 그죠? 뜨겁습니다. 그래서 열이 전달돼 가지고 열을 받아들이면 그만큼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걸 상수로 둘 수가 없겠죠. 또는
벽에 이제 콘크리트 벽이 돼가지고 또는 스티로폼으로 벽을 둘둘 말아놨습니다. 그러면 단열이 되죠. 그죠? 스티로폼은 단열재니까, 그죠? 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열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Q, 열 전달은 마이너스 카파, 라운드 T, 라운드 X인데, 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건 Q 다트가 0이란 얘기죠. 즉, 온도는 바뀌겠지만, 온도의 기울기가 0이다. 이런 조건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벽 온도 조건 같은 경우엔 단열벽이냐, 정온벽이냐에 따라서 솔루션이 또 다 달라지겠죠.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라 솔루션이 다 달라지니까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는 솔루션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복잡한 과정을 이렇게 거쳐왔지만 원래의 지배 방정식이 있고 그 지배 방정식이 특수한 문제에 적용될 때 간소화될 수 있고 식이 간단해야 우리가 손으로 풀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풀 수 있을 만큼 문제가 간단하게 나타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직접 손으로 풀어보면 되겠죠. 그죠? 그걸 직접 이 손으로 푸는 과정, 그걸 손으로 푸는 과정이 이 뒤쪽 슬라이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간단하게 속도 분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차피 인컴프레서블 플로라고 했으니까 뮤라든지 뮤나 카파 이런 값이 일정한 값이죠. 즉 온도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인컴프레서블이라고 하면 이런 유체의 기본적인 특성이 상수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컴프레서블 플로우면 이게 상수값일 수가 없겠죠. 그죠? 뮤도 다, 즉 뮤나 즉 점성계수나 열전달 계수가 상수가 아닌 게 됩니다. 컴프레서블일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이 문제를 손으로 또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인컴프레서블이라고 했으니까 뮤가 상수입니다. 상수니까 밖으로 쏙 빠져나올 수 있죠. 이게 빠져나오고 나면 뮤에 자, U를 Y로 미분하는 놈을 또 한 번 Y로 미분하니까 두 번 미분하는 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놈이 0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이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속도를 Y 방향으로 속도는 어차피 지금 X의 함수가 아니니까 이 식은 뭐와 같습니까? D제곱하고 똑같죠? 그죠? 자, 어떤 양을 두 번 미분해서 0입니다. 그럼 한 번 미분하면 상수란 얘기고, 그죠? 그럼 원래 함수는 직선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래대로 찾아가 보면 u는 ay 플러스 b로 나타나는 것이고, 미정계수인 a와 b는 뭘 가지고 구합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하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물리적으로 아랫면에 노슬립 컨디션이죠. 그죠? 점성이 있기 때문에 슬립하지 않습니다. 즉 아랫면이 멈춰 있다면 그 지점에 딱 붙어 있는 유체도 속도가 0이어야 되고 윗면이 u2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딱 그 지점에 붙어 있는 유체도 u2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계 조건이 y가 0일 때 u는 0이고 y가 d일 때 u는 u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집어넣으면 a와 b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결정해 보면 자, 이 속도 u 자, y에 따라 바뀌는 x방향 속도인데 이놈은 u2 곱하기 d분의 y로 표현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므로써 이 사이의 속도 분포는 직선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쉬어 스트레스는 어떻게 됩니까? 쉬어 스트레스라는 놈은 점성계수 곱하기 그죠? 라운드 u, 라운드 y죠.
u를 y로 미분하면 뭐가 남습니까? d분의 u만 남습니다. 그래서 d분의 mu ue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사실은 이놈이 mu도 일정한 값이고 d도 정해져 있고 ue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놈은 콘스탄트가 된다는 것이죠. 일정한 값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평판 사이의 모든 곳에서 쉬어 스트레스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도 분포가 이렇게 직선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다면 속도 분포가 결코 직선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판과 판 사이의 유동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결국 유체가 서로가 스트레스를 똑같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에 움직이고 있는 X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든 유체들은 똑같은 스트레스, 똑같은 부담을 지고 서로 속도는 다르지만 걔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똑같은 크기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라야 서로가 균형을 맞춰서 반듯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쉬어 스트레스는 D가 작으면, 즉 판과 판 사이가 작은 경우, 즉 우리 손바닥에 비비는 거는 D가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리고 D가 작으면 쉬어 스트레스는 커지죠. 즉 쉬어 스트레스 엄청나게 큰 쿠웨트 플로가 손바닥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찰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유체에 열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빨리 움직이면 당연하게도 마찰력이 크겠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사이의 유동이 직선임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배방정식으로부터 이게 직선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문제를 손으로 풀 수 있다면 아주 정교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CFD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어도 똑같이 속도 분포는 직선 형태가 나오게 됨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CFD를 우리가 얼마나 잘 풀었는지 이런 걸 확인할 때 이런 이론값이 있는 문제들을 활용하기도 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온도 분포에 대해서 앞에 에너지 이퀘이션 구했죠, 그죠? 이것을 이제 풀면 온도 분포는 2차 함수 모양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